오늘 해볼 거는 등비 수열의 극한인데 그 등비 수열의 극한을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수학 1에서 배웠던 등비 수열을 많이 까먹었을 것 같아가지고 그거를 잠깐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등비 수열의 극한에 대해 설명을 한번 다시 해볼게요. 등비 수열부터 수 1으로 돌아가서 설명을 해보면은 등비 수열은 어떤 수열이냐면은 수열 중에서 항을 봤을 때 이 항들이 일정한 숫자를 곱해져서 만들어지는 수열, 규칙이라는 게 이전 항에다가 일정한 숫자를 곱하세요라는 형태를 가지는 일정한 수열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등비수열이라고 불러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방금 내가 말로 한 이전 항에다가 이전 항에다가 일정한 숫자를 곱해서 그 다음 항이 된다.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등비수열의 점화식이라고 부르고, 요거를 이용해서 우리는 등비수열이 어떠한 일반항을 갖는지, 그 다음에 등비수열을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했을 때 어떠한 형태가 되는지까지도 유추해 볼 수가 있었어. 자, 그거를 시작을 해가지고 한번 문제를 요거 일반항을 구해보고 그 다음에 등비수열의 합을 한번 구해볼게요. 시작은 여기 점화식에서부터 시작을 할 거고, 항상 수열에서는 맨 처음 중요한 게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그 다음 세 번째, 이런 식으로, 그 다음 K번째, 그래서 마지막 N번째까지 항이 어떻게 적히는지 일일이 나열을 해본 다음에 수열의 특징을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한 성질이었어. 첫 번째부터 해보면은, 자, A1은 그냥 A1이에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 N이 두 번째면은, 자, A2라는 거는 A1에다가 R이라는 공비라고 부르는 일정한 숫자를 곱해가지고 만들어지고, 그 다음 두 번째 항은 세 번째 항은 두 번째 항에다가 일정한 숫자를 곱할 거고, 자, 이런 규칙대로 쭉 넘어가다 보면은 K번째 항은 그 전 번째인 K-1번째에다가 공비를 곱하면 만들어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었지. 그럼 쭉 출발을 해가지고, 마지막에 AN이라는 거는 AN-1 곱하기 R이다. 이렇게 만들어졌었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다음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펴볼 수 있냐? 여기 있는 두 번째부터 살펴보면은 그럼 내가 알고 있는 공비라는 거는 첫 번째 항에다가 두 번째 항을 나누면 되겠죠. 그 다음에 내가 아는 공비라는 거는 두 번째 항에다가 세 번째 항을 나누면 되는 거고, 내가 아는 공비라는 거는 K-1번째 항에다가 K번째 항을 나누면 되는 거고, 마지막에 내가 아는 공비라는 거는 AN-1, 그 다음에 AN 이렇게 나눠주면 되겠죠. 여기까지 했으면 아마 기억이 떠올랐을 거야. 이제 그 다음에 뭐 할 거냐면은 각각의 모든 등식을 다 곱할 거예요. 그럼 곱하면은 주의할 게 뭐냐면은 R의 거듭적음이 나올 건데 내가 곱하는 횟수를 잘 봐. 얘는 R이 곱해지는 횟수가 n번이 아니라 n-1번이 곱해지죠. 왜냐면 지금 첫 번째 n이 1일 때 적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개수가 n-1개 이렇게 돼서 내가 곱하는 공비의 개수는 n-1개고,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 있는 걸 다 곱하면은 얘하고 곱하면은 a2가 약분되지. 그리고 그 다음 걸 곱하면 A3 약분되겠죠. 그리고 얘하고 그 전에 있는 항을 곱한다면은 당연히 얘가 약분될 거고, 그 다음 걸 곱하면은 분자가 약분될 거야. 이런 식으로 쭉 곱하면은 마지막에 잘 보면은 마지막에 AN 나누기 AN-1은 첫 번째 항에서 분모가 살아남았기 때문에 두 번째 항에서는 분모가 죽고 분자가 살아남겠어. 무슨 말인지 이해하죠?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냐? 이 결과는 A1분의 AN입니다. 이렇게 될 거고,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A1을 곱해줘서 AN이라는 일반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공비를 n-1번 곱하면 됩니다. 이렇게 쓸 수 있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등비 수열의 일반항은 우리는 A1 곱하기 R의 n-1이다. 이렇게 적는다는 걸 배웠었어. 자, 그 다음에 등비 수열의 합을 설명을 해볼게. 자, 등비 수열의 합 SN이라는 거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시그마도 배웠죠? 시그마하고 S의 이런 표현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SA는 항상 n이 1에서부터, 즉 첫 번째 항에서부터 n이 n일 때 n번째 항까지 합을 더하는 거고, 이 시그마는 그런 게 없이 내가 정할 수 있어.
K가 1에서부터 N까지 더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K가 7에서부터 N까지 더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시작하는 점을 내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 요거 두 개가 시그마와 SN이라는 표현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그럼 SN이라는 거는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할 거기 때문에 A1 더하기 두 번째 항 A2라고 안 쓰고 A1 곱하기 R 더하기 그다음 세 번째 항은 A2 곱하기 R이 아니라 A1 곱하기 R 제곱 이런 식으로 적을 거여서 전부 다 A1이라는 첫 번째 항과 공비로만 적어보면은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지.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요거 하나를 가지고는 우리가 등비 수열의 합을 구할 수는 없었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요 등비 수열에다가 이 SN에다가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공비를 곱해주게 되면은 요 첫 번째 항은 뒤로 한 칸 밀리면서 A1 곱하기 R이 될 거고 요 두 번째 항은 한 칸 밀리면서 A1 곱하기 R 제곱이 될 거고 똑같은 규칙으로 요 마지막 항이 뒤로 밀리면서 A1 곱하기 R의 N제곱 그리고 그 앞에는 A1 곱하기 R의 N-1제곱 그럼 얘는 그 전에 있는 거에 공비를 곱해서 뒤로 밀리는 모양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가죠? 지금 한 칸씩 R을 곱해가지고 뒤로 밀었어요. 그럼 이제 뭘 하면 되냐면은 두 개를 더하는 게 아니라 두 개를 빼가지고 공통으로 겹치는 것들을 다 빼버리면은 남는 게 항이 두 개로 간단해지니까 요 등호를 기준으로 좌변은 Sn 곱하기 1 마이너스 공비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우변은 첫 번째 항 빼기 첫 번째 항 곱하기 R의 N제곱이다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하는 Sn이라는 거는 1 빼기 R 분의 A1 곱하기 1 빼기 R의 N제곱 이런 모양의 특징을 갖는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당연히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니까 공비가 얼마가 아닐 때 공비가 1이 아닐 때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은 공비가 1일 때 어떻게 되냐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공비가 1일 때 등비수열을 써보면은 곱해지는 숫자가 1이니까 모든 항이 첫 번째 항하고 전부 똑같겠죠? 첫 번째 항, 첫 번째 항, 첫 번째 항 이렇게 나올 거니까 첫 번째 항을 이 수열을 n개 더하라고 하면은 그때 sn이라는 거는 첫 번째 항을 n개 더했습니다. 이렇게 a1 곱하기 n이라고 쓰면 되겠어요. 자, 요거 두 개를 잘 구별하세요. 특히 공비가 얼마일 때 1이거나 1이 아닐 때. 자, 그래서 여기까지 나온 거 어떤 거냐면은 SN이라는 거는 공비가 1이 아니라고 하면은 공비가 1이 아니면은 1 빼기 R분의 첫 번째 항 곱하기 1 빼기 R의 N제곱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공비가 1이라면은 첫 번째 항을 N번 더한 거, 즉 A1 곱하기 N이다.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왔다는 거를 우리가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짧게 설명할 건 어떤 거냐면 등비 중앙이야. 여기 공간이 있으니까 여기다 설명을 할게. 자, 등비 중앙을 잘 생각을 해보면은 등비 중앙을 10개로 예를 들면 홀수되니까 9개로 예를 들게요. 자, 첫 번째 A1, 두 번째 A1의 R, 그 다음에 A1의 R 제곱, A1의 R 세제곱, A1의 R 4제곱. 5개로만 하자. 자,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 내가 설명하고 싶은 거 어떤 거냐면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등비 중앙은 요거일 거야. A의 n의 제곱이라는 거는 그 양옆에 있는 an-1 곱하기 an 더하기 1입니다. 아마 이런 거를 본 적이 있을 거야. 근데 여기에서 여기 뒤에 있는 항의 번호를 잘 보면은 요 차이는 n을 기준으로 n-1, 그 다음에 n 더하기 1, 자, 플러스 1, 마이너스 1 하나밖에 차이가 안 나죠. 근데 요게 중요한 게 아니라 등비 중앙에 가장 중요한 건 어떤 거냐면은 가운데를 기준으로 자기 양쪽에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놈들 한 칸에 떨어져도 상관이 없고 몇 칸 떨어져도 상관없다. 예, 두 칸 떨어져도 상관없다. 다만 중요한 거는 하나를 기준으로 양쪽으로 똑같은 것만큼 떨어진 것들을 서로 곱하게 된다면은 얘네들을 곱하게 된다면은 가운데 있는 A1 곱하기 R 제곱의 제곱하고 똑같아지겠다. 네, 요게 등비 중앙의 중요한 점이에요. 하나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양쪽으로 똑같은 차이만큼 떨어진 놈들을 곱하면은 그냥 기준이 되는 항의 제곱하고 똑같다. 요게 등비 중앙이었어. 자, 여기까지 하면은 간단하게, 정말 간단하게 등비 수열에 대한 설명을 마쳤어요. 그럼 이제 요 내용을 바탕으로 뒤에 있는 등비 수열의 극한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등비 수열의 극한의 간단한 모형부터 먼저 설명을 해볼게. 근데 등비 수열이 우리가 알고 있는 등비 수열의 일반항은 A1이 첫 번째 항 곱하기 R의 N-1제곱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문자가 보통 두 개 들어간 모양이 되겠는데 여기 첫 번째 말을 보면은 등비 수열 R의 n제곱의 수렴과 발산 요걸 한번 생각을 해보래요. 무슨 소리냐면은 지금부터 우리가 정말 처음에 볼 거는 A1이 얼마일 때냐면은 공부하고 똑같을 때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 AN이라는 수열은 R의 거듭제곱 이런 말밖에 안 나오겠죠. 자, 이렇게 돼 있는 수열에 n이 무한대로 커질 때, 이 상태에서 n이 무한대로 커질 때, 즉 r을 계속해서 거듭 제곱할 때 과연 이 수열 an이라는 거는 어디로 수렴하겠습니까? 요걸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이거는 더하기 빼기 하는 게 아니라 곱하기 한다. 곱하기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당연히 어떤 게 중요하냐면은 요 r이라는 숫자의 범위가 제일 중요해. 자, 얘가 왜 중요하냐면은 예를 들어 볼게. 자, 여러분들 n분의 1이라는 거는 n이 무한대로 커질 때 0으로 수렴한다고 배웠죠. 자, 그런데 0으로 수렴하는 이유는 n이기 때문에가 아니야. n이 무한대로 커질 때라는 거는 근본적으로 분모라는 숫자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데 분자는 바뀌지 않아. 자, 분자는 상수로 일종의 어떤 숫자냐면은 고정된 숫자라고 말할 수 있어. 그런데 분모는 계속해서 커지기 때문에 나누기를 해보면은 계속해서 뭐 0.1, 0.01, 0.001, 그다음에 0.00001 전부 다 0에 가까운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얘가 0으로 수렴한다고 말할 수 있었어. 그런데 분모가 계속해서 커지는 모양이 n 하나밖에 없는 게 아니야. 어떤 모양이냐면은 2의 n제곱분의 1 이런 모양도 있고 3의 n제곱분의 1 이런 모양도 있고 4의 n제곱분의 1 이런 모양도 있어. 네, 그렇기 때문에 자연수가 아니라 다른 숫자의 거듭제곱인 것도 분모는 계속 커지는데 분자가 고정된 모양이 있을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요 모양들을 다 뜯어보면은 일정한 하나의 숫자의 거듭제곱이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다른 숫자의 거듭제곱이라는 생각이 들면은 우리는 그거를 등비수열로 연관 지을 수 있겠어요. 네, 그래가지고 가장 중요한 거는 R의 n제곱이라는 등비수열에서 내가 거듭제곱하는 요 숫자의 범위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 그 결과가 바뀐다는 거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설명을 해보면은 첫 번째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요 R이라는 값이 1보다 클 때, R이라는 숫자가 1보다 클 때, 자, 그럴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커지면은 r의 n제곱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는 건데 얘는 되게 간단해요. 예를 들어 해볼게. 자, r이 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얘를 그냥 2라고 해봅시다. 그럼 2라고 해보면은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의 거듭제곱 이런 모양이 되겠죠. 자, 2의 거듭제곱이라고 했으니까 항을 처음부터 써보면은 2, 4, 8, 16, 32, 64 쭉 가서 언젠가는 1024가 될 거고 언젠가는 2048이 될 거고 계속해서 커져가지고 2의 거듭제곱이라는 모양이 되겠어요. 아, 방금 내가 무슨 소리 했냐면은 계속해서 커진다고 했지. 네, 무슨 소리냐? 얘는 어느 하나의 숫자로 수렴하는 게 아니라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겠어요.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양의 무한대로 발산할 거다라는 게 되기 때문에 r이 1보다 클 때는 이거는 발산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자, 그 숫자가 얼마냐면 1일 때 자, 요 숫자가 1일 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는 계산하는 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의 n제곱 기껏해야 1이니까 얘가 무한대로 갈 때 1이니까 얘는 상수에서 그냥 1로 수렴한다고 할 수 있겠죠. 네, 수열을 써보면은 1, 1, 1, 1 계속 1만 나올 거여서 얘는 아무리 항을 써도 1밖에 안 나오니까 1로 수렴하겠어. 그 내용이고 그 다음 두 번째 네, 갑자기 뜬금없이 절대값이라는 게 나오고 얘가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0인 건 상관없나요? 0은 0으로 수렴하겠죠. 근데 이거 무슨 뜻이냐? r이라는 숫자가 1보다 작고 마이너스 1보다 클 때 이런 숫자야. 이거는 두 개를 예시를 들어줄게. 첫 번째, 얘가 얼마냐면은 2분의 1일 때, 그 다음 두 번째, 얘가 얼마냐면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이렇게 쓸 거예요. 자, 이렇게 두 개 있으면은, 이 경우에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2분의 1의 n제곱이니까, 분자는 1로 고정이 돼 있는데, 분모는 2의 거듭제곱인 모양이 되겠지. 그럼 아까 우리 2의 n제곱이 무한대로 발산한다고 배웠으니까 얘는 어디로 수렴할 거냐면은 0으로 수렴한다고 알 수 있겠어. 그 다음 두 번째, 자 마이너스 음수일 때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음수일 때인데
마이너스 1보다는 커야 되고 0보다는 작아야 돼. 자, 요렇게 되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똑같은 표현으로 쓰면은 마이너스 2분의 1의 n제곱이고 이건 따로 쓰면은 얘가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2의 n제곱분의 1이다 이렇게 될 거야. 자, 얘도 어디로 수렴하냐면 0으로 수렴해요. 근데 이거는 단박에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항을 하나하나 써볼게. 자, n이 1일 때, 요 왼쪽에 이 박스 안에 써있는 숫자들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n이 1일 때부터 적어보면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그 다음 4분의 1이고, 마이너스 8분의 1이고, 그 다음 16분의 1이고, 빼기 32분의 1이고, 64분의 1이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8분의 1이고, 256분의 1이다. 자, 이런 식으로 어떠한 규칙을 가지고 숫자가 변하는지 알겠죠? 근데 변하는 거 잘 보면은 양수는 음수는 상관없이 분모를 보면은 지금 분모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분모가 계속 커지니까 요거를 한번 그래프에 표현해보면은 2분의 1 대충 이쯤에 있다고 마이너스 2분의 2쯤에 있다고 칩시다. 그럼 4분의 1은 그거보다 조금 더 낮은 높이로 위에 올라올 거고 8분의 1이 조금 더 내려올 거고 16분의 1, 그 다음 마이너스 32분의 1, 그 다음 64분의 1, 그리고 마이너스 128분의 1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모양이 될 거야.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그림을 대충 그려서 그렇지 조금 정교하게 그렸으면은 점점 이 바뀌는 폭이 줄어든다라는 걸 알 거예요. 요 바뀌는 폭이 줄어든다는 걸 알면서 점점 어디로 가냐면은 이렇게 진동하면서 점점 0에 수렴하는 모습을 보이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데 이 폭이 줄어드니까 나중 가면은 거의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면서 0에 가까워지는 모양, 즉 0처럼 보이기 때문에 얘는 어디로 수렴하냐면은 비록 음수의 거듭 제곱이지만 그 숫자가 분모에 있기 때문에 0에 수렴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요거 한번 잘 이해해 보세요. 그리고 이해 안 가면은 얘기하세요. 여기까지 설명하고 잠깐만 자리가 부족하니까 조금만 내용을 지웁시다. 자, 세 번째에서 절대값 R이 1보다 작을 때 설명을 다 했고 네 번째 이어서 자, 네 번째 보면은 R이라는 숫자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자, 여기에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라는 동호가 적혀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차근차근 해볼게. 자, R이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은 AN을 내가 차근차근 나열해 보면은 첫 번째는 마이너스 1, 두 번째는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자, 이런 식으로 번갈아 나올 건데 중요한 거는 지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란 말이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여기 있는 an이라는 게 마이너스 1의 n제곱이니까 얘가 무한대로 숫자가 계속 변하고 있는데 짝수로 끝날지 홀수로 끝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건 뭐다? AN도 마찬가지로 n이 어디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AN이라는 것도 마이너스 1에서 끝날지 플러스 1에서 끝날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라고 하느냐? 진동한다고 말하죠. 네, 진동한다고 말하고 우리는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발산의 하나의 종류라고 말해요. 그래서 발산 중에서도 뭐 하는 발산이다? 네, 진동 발산이다 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겠지. 자, R이 마이너스 1일 때는 숫자가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니까 진동 발생하는 거 알겠는데 그러면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어떻게 되나요? 자, 이것도 예를 들어 봅시다. 예를 들어 보면은 R이 마이너스 2일 때가 있겠어요. 그럼 내가 지금부터 생각을 하는 거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2의 n제곱 이렇게 되지. 그럼 이것도 우리가 먼저 파악하기 위해서는 수열을 나열해 보는 게 제일 좋다고 했어요. 수열을 나열해 보면은 첫 번째 나오는 거는 마이너스 2, 두 번째는 플러스 4, 그 다음 마이너스 8, 그 다음 더하기 16, 그 다음 빼기 32, 그 다음 더하기 64 이런 식으로 숫자가 변하는데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을 때하고 다르게 얘네들은 분모에 있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분자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들을 그래프로 그려보면은 마이너스 2, 플러스 4, 마이너스 8, 플러스 16, 마이너스 32, 플러스 64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지만은 얘네들은 나중에 가면은 벌어지는 모양으로 커지긴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어디서 끝날지 우리가 알 수 없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수렴이라는 거는 아까 요 그림을 잘 보면은 처음 시작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지만은 결국에는 이렇게 끝에 가서 하나로 모인단 말이야. 우리는 이런 거를 수렴이라고 불러.
근데 얘는 그렇지 않고 n이 커질수록, n이 커지는 방향으로 바뀔수록 값이 점점 왔다 갔다 하면서 벌어지고 있지. 그럼 얘네는 하나로 모이는 게 아니라 커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도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것도 발산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얘도 지금 숫자가 하나씩 보면은 왔다 갔다 숫자가 절대값이 커지면서 진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일종의 진동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건 어떤 거다? 내가 구하고 싶은 등비 수열의 공비가 등비 수열의 공비가 어떠한 범위를 갖는지에 따라 그 수열이 수렴을 할지 발산을 할지 우리가 알 수 있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맨 처음 등비 수열에서 가장 중요한 걸 배웠어. 어떤 거냐면은 공비의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그거를 먼저 파악하는 게 우리가 등비 수열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예요. 그럼 뒤에 가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문제를 풀 수 있는지 한번 풀어봅시다. 자, 여기 있는 간단한 예제를 풀어보면서 우리가 앞에서 배운 내용들을 적용을 시켜볼게. 그럼 먼저 수열을 봤을 때 내가 공비를 파악할 수 있어야겠죠. 1번에 보면은 첫 번째 항이 2고, 그 다음에 루트 2고, 1이고, 2분의 루트 2, 2분의 1 이렇게 바뀌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공비가 얼마인 걸 알 수 있냐면은 루트 2분의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가죠? 자, 그럼 루트 2분의 1 곱하기 루트 2분의 1 곱하기 루트 2분의 1 곱하기 루트 2분의 1 곱하기 루트 2분의 1 할수록 수열이 계속해서 감소하는 모양이 될 거야. 왜냐면 루트 2라는 건 1보다 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얘가 1보다 크니까 그거의 역수는 당연히 1보다 작을 거고 이렇게 되는 범위는 공비가 얼마일 때? 1보다 작고 0보다 클 때 이렇게 될 거고 그때의 an이라는 걸 써보면은 첫 번째 항 2 곱하기 그 다음에 루트 2분의 1의 n-1제곱 이런 말을 가지겠죠. 자, 이런 말을 가질 거니까 이거의 극한값은 2는 처음 시작하는 값이지만은 그 뒤에 곱해지는 숫자가 0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이 전체는 어디로 수렴할 거냐면은 0으로 수렴하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앞에 있는 내용 가지고 설명해 보면은 공비라는 게 절대값 r이라는 게 1보다 작으니까 이 수열 A R의 n제곱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디로 수렴하겠다? 0으로 수렴하겠다 라고 배웠었죠? 네, 그래서 첫 번째 답은 수렴할 건데 얘는 수렴할 건데 그게 어디로 수렴하느냐? 0으로 수렴해요 라고까지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항을 보면은 1, 마이너스 2분의 3, 그 다음 4분의 9, 마이너스 8분의 27, 그리고 16분의 8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 있는 수열 AN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시해 보면은 곱해지는 숫자는 마이너스 2분의 3이라는 거를 파악을 했을 거야. 그럼 마이너스 2분의 3의 n-1 제곱인데 첫 번째 항 1이었죠. 그래서 이 an이라는 거는 그냥 이렇게 쓰면 되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이렇게 될 거고 자, 여기 있는 거에 수렴 발산을 판단해 보면은 당연히 어떤 걸로 판단할 거냐면 공비로 판단하겠죠. 공비가 얼마냐면은 마이너스 2분의 3이에요.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1보다 작아서 수렴할까 발산할까? 네, 발산할 거예요. 근데 어떻게 발산할까? 진동하면서. 네, 요것도 적을 수 있으면 적어주세요. 그래서 얘는 진동 발산할 거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을 거고, 그다음 세 번째. 세 번째는 수열을 잘 보면은 이거는 마이너스 0.9를 거듭제곱했으니까 R이라는 거는 마이너스 0.9, 즉 마이너스 10분의 9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여기까지 가죠. 자, 근데 요 숫자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기 때문에 어떻게 될 거다? 네, 당연히 수렴을 할 거다라는 걸 알 수 있겠어요. 나머지 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판단해 보세요. 자, 그 다음 37번은 문제를 잘 읽어봐. 다음 수열이 수렴하기 위한 x의 값이거나 또는 범위를 구하라고 했어. 야, 무슨 소리냐면은 여기 있는 네 가지의 수열들은 전부 다 수렴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전부 다 수렴을 할 거니까 전부 다 수렴을 해야 되니까 그거에 대한 조건이 어떻게 되겠냐라는 건데 자, 우리는 어떤 걸 생각했었냐면은 수렴하는 건 총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 어떤 거였냐? 공비가 1일 때 야, 그러면 그냥 첫 번째 항으로 수렴하는 거고 네, 두 번째 어떤 거냐면은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즉 공비라는 게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자, 이렇게 두 개였어. 근데 문제를 풀 때는 설명을 할 때는 이렇게 두 개밖에 없지만은 문제를 풀 때는 좀 다른 게 하나 추가돼요. 어떤 게 추가되느냐? 자, 여기 있는 게 지금 보면은 문자가 나와 있죠? 여기 있는 문자가 첫 번째 항이 얼마일 때냐면은 0일 때야. 첫 번째 항이 얼마일 때?
네, 0일 때. 그러면은 그 뒤에 뭐를 곱하도 항상 0이 나올 거니까 얘는 0으로 수렴을 하겠지. 네, 그 내용까지 적용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볼게. 1번 풀어볼 거고, 네, 방금 첫 번째 항이 0일 때 요거 포함해서 3번도 풀어볼게. 그럼 1번을 보면은 첫 번째 항이 1이고, 그 다음에 공 B는 항의 모양을 잘 보니까 2분의 x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렇게 될 거니까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얘가 1보다 작아야 되고 5보다 클 때, 마이너스 1보다 클 때, 요 범위에 있을 때 얘가 수렴을 할 것이고, 또는 공비인 2분의 x가 얼마에 되냐면은 1일 때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거야. 근데 그래서 그거를 답을 써보면은 그럼 x라는 거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그 다음에 2보다 작을 때 또는 x가 얼마일 때 2일 때 이렇게 될 거니까 요거를 합쳐 써가지고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같을 때요. 네, 그럴 때 이 수열은 수렴을 하겠어요. 라고 우리가 답할 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총 두 가지의 방식으로 문제를 풀 거니까 잘 살펴보세요. 첫 번째 어떤 거냐면은 공비를 주인공으로 봤을 때, 그럼 공비라는 거는 요 수열을 잘 뜯어보면 우리가 x-2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요 x-2라는 게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또는 요 x-2라는 공비가 1일 때 이렇게 될 거니까 첫 번째 거의 범위는 1보다 크고 3보다 작을 때고, 네, 그 다음에 x가 얼마일 때 3일 때 이럴 때 수렴을 하겠어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합쳐가지고 1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을 때가 첫 번째 답이고, 그 다음 두 번째, 아까 내가 어떤 말 했냐면은 문제를 풀 때는 첫 번째 항이 0이어도 된다라고 말했었죠. 자, 그래서 첫 번째 항을 구해보면은 n이 1일 때니까 그냥 x가 되는데, 그 x가 얼마일 때? 네, 0일 때. 얘가 0일 때 이 수열의 모든 항이 전부 다 0이니까 0으로 수렴할 거 아니야. 요거 빼먹지 마세요. 나중에 문제 풀 때. 네, 1번을 풀 때는 왜 요거 안 했냐면 첫 번째 항이 1이었으니까 안 한 거고, 이번에 3번의 문제를 풀 때는 첫 번째 항에 문자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첫 번째 항이 0일 때도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답은 두 가지예요. 1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을 때, 또는 x가 얼마일 때, 0일 때. 네, 3번의 답은 이렇게 됩니다. 요거 주의하세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직접 숙제하거나 문제 풀 때는 첫 번째 항, 이 문자인지 숫자인지 판단해보고 요거 빼먹지 마세요. 한 38번. 38번은 이제 등비 수열의 값이 아예 수열 자체를 주어졌을 때, 자, 요것들이 어떻게 계산되겠습니까? 요거를 계산하라고 했는데, 자, 잘 살펴보면은 1번부터 살펴볼게. 1번을 보면은 주어진 수열은 3의 n제곱 빼기 1분의 2의 n제곱 더하기 1될 거고, 정확히 말하면은 이 전체는 수열이 아니죠. 등비 수열이 아니에요. 수열이지만 등비 수열은 아니야. 그럴 때 이게 과연 수렴할까 발산할까를 조사하래요. 그리고 수렴하면 극한값을 구할 건데, 자, 여러분들 요거 잘 보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커질 때, 그리고 분모를 보면은 3의 n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거는 n이 무한대로 커지면은 3의 n제곱이 발산할 거니까 양의 무한대로 발산할 거고, 그 다음에 2의 n제곱 더하기 1이라는 분자는 n이 무한대로 커지면은 2의 n제곱이 무한대로 발산할 거니까 무한대로 발산하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이렇게 될 건데, 이거 잘 살펴보면은 우리가 맨 앞에서 배웠던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이런 모양이 되겠죠. 자, 이런 모양이 될 거고, 여기서 이어지는 거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고 했냐면은, 자, 분모에서 가장 큰 거, 자,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눈다라고 배웠어. 기억나죠? 아,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눈다고 배웠는데 안타까운 거는 이거는 다항식이 아니에요. 3의 n제곱, 2의 n제곱이라는 건 다항식이 아니죠. 지수잖아? 지수는 초월함수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다항함수라고 배운 적이 없어. 다항함수라고 부르지 않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지수를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 분모의 최고차항이 아니라 분모의 가장 큰 숫자. 자, 분모의 가장 큰 숫자로 나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개념은 비슷해요. 다항식일 때는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누어가지고 분자 분모를 양쪽 다 2의 n의 거듭제곱분의 1, n의 거듭제곱분의 1 이런 모양 만들었으면은 이번에 나오는 지수, 즉 수열에서는 분모에서 가장 큰 숫자의 거듭제곱으로 나누어가지고, 자, 이거의 거듭제곱으로 나누어가지고 우리가 만들고 싶은 모양 어떤 거 만들고 싶은 거냐면은 R이 1보다 작고 마이너스 1보다 큰 모양, 나는 이런 거 만들고 싶어요. 여기에 초점 맞춰가지고 한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그러면은
3의 n제곱 마이너스 1분의 2의 n제곱 더하기 1이라는 거를 내가 나누기 얼마 할 거냐면은 분모 중에서 가장 큰 숫자인 3의 n제곱 나누기 3의 n제곱 해줄 거고 분모의 가장 큰 숫자인 3의 n제곱 이렇게 나눠줄게. 그 나눠주면은 분자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3분의 2의 n제곱 그 다음에 3분의 1의 n제곱이라고 쓸 수 있고 그 다음 분모는 1 빼기 3분의 1의 n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각각의 하나의 항들이 어떤 모양으로 나오냐면은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은 모양이 나와버려요. 자, 이런 모양들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여기 앞에도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은 각각 하나씩을 살펴보면은 얘도 0으로 수렴할 거고 얘도 0으로 수렴할 거고 얘도 0으로 수렴하게 될 거야. 그래서 이 계산은 1 빼기 0분의 0 더하기 0이요 돼가지고 얘는 0으로 수렴하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결과는 0으로 수렴을 하겠다. 이렇게 될 거고 자 이제 그 다음에 어떤 걸 해볼 거냐면은 3번 해볼게. 자 3번도 잘 보면은 자, 근데 3번을 내가 고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다른 것들은 다 모르겠는데 3번은 지수가 좀 달라. 지수가 좀 다르다는 게 무슨 뜻이냐? 여기는 4의 n제곱인데 여기는 4의 n 더하기 1제곱이지. 그럼 이렇게 작은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우리는 지수 법칙을 알고 있으니까 이 4의 n 더하기 1제곱이라는 거를 4 곱하기 4의 n제곱이라고 바꿔 쓸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렇게 바꿨으면은 4의 n제곱 빼기 3의 n제곱이니까 그 다음에 하는 과정은 내가 1번에 풀었던 거하고 똑같아. 어떻게 할 거냐면은 자, 분자와 분모를 나누기 4의 n제곱, 4의 n제곱 해주겠어요. 여기까지 이해가죠? 그럼 분모는 얼마가 되느냐? 내 분모는 4가 되고 분자는 1 빼기 4분의 3의 n제곱 이렇게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커질 때 이 앞에서도 n이 무한대로 커진다라는 말을 적어주면은 4분의 3의 n제곱이라는 거는 0으로 수렴할 거니까 1 빼기 0이 돼서 의미가 없어지고 그 남는 건 얼마가 되겠다? 4분의 1이 되겠다. 이렇게 4분의 1로 수렴하겠다라는 걸 우리가 구할 수 있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그 다음에 있는 6번을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풀어보세요. 그리고 나머지 내가 아픈 문제들 2번, 4번, 5번, 6번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풀어보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39번. 자, 39번을 보면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모양들하고는 다르지. 앞에서 봤던 모양들은 분수 모양이 주어졌는데 지금 있는 것들은 분수가 아니라 분모가 전부 일자리인 분자에 있는 모습들이 주어졌어. 그럼 이런 것들은 어떻게 풀 수 있냐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런 것들을 풀 때 앞에 분수 모양을 풀 때 내가 주목한 거 어떤 거였냐면은 분모에서 내 가장 큰 숫자 요걸로 나눴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제 분수가 아닌 모양도 마찬가지야. 분수가 아닌 모양도 어떻게 할 거냐면은 가장 큰 숫자 요걸로 다 묶어낼 거예요. 자, 요걸로 다 묶어낸다는 거 무슨 뜻이냐? 여기 5의 n제곱, 3의 n제곱, 2의 n제곱 이런 문들이 있잖아. 그럼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가장 큰 5의 n제곱으로 분배 법칙으로 묶어내 버리는 거야. 그럼 묶어내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1 빼기 5분의 3의 n제곱, 그 다음 빼기 5분의 2의 n제곱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렇게 n이 무한대로 갈 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자, 각각을 계산해 볼게. 얘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무한대로 발산할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0으로 수렴할 거고, 얘도 0으로 수렴할 거니까, 결국에 내가 알고 있는 모양은 무한대 곱하기 남은 숫자 1 이런 모양이 되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이렇게 될 거니까, 얘는 어떻게 될 거다? 얘는 계산해 보면은 무한대로 발산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도 내가 원하는 거 딱 한 가지야. 어떤 거? 이렇게 많은 3개 또는 4개의 항들을 어떻게 할 거다? 항상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이런 숫자들로 바꾸어서 0으로 수렴해가지고 항을 줄인 다음에 생각을 해보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두 번째 문제도 해볼게. 근데 두 번째 문제는 첫 번째하고 좀 다르죠? 왜냐면은 이 전체에 n분의 1 제곱이라는 거듭 제곱이 있어. 그럼 이런 건 어떻게 할 거냐면은 똑같아요. 항상 생각해야 될 거는 가장 큰 숫자로 묶어낸다.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묶어낸다라는 걸 생각을 하면 돼. 그럼 얘는 어떻게 묶어낼 거냐?
자, 얘가 무한대로 갈 때 중괄호 미리 적어줄게. n분의 1제곱. 자, 그러면은 3과 2 중에서 큰 숫자는 3이니까 3의 n제곱으로 묶어내면은 1 더하기 3분의 2의 n제곱 이렇게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3의 n제곱 냅두고 안에 가장 안쪽에 있는 것부터 살펴보세요. 가장 안쪽에 있는 거 살펴보면은 3분의 2의 n제곱이라는 거는 0으로 수렴할 거야. 그 남는 거를 이제 적어보면은 자, 얘가 무한대로 갈 때 3의 n제곱에 n분의 1제곱이 될 거니까 이거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의 1제곱이 되면서 이 값은 3으로 수렴하게 되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1번하고 2번을 잘 비교하세요. 1번은 겉에 마지막에 n분의 1제곱이라는 게 없는 거고 이번에는 n분의 1제곱이라는 게 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잘 살펴보고 그 다음에 3번. 3번도 보면은 네, 숫자를 문자로 바꿨을 뿐이지 이렇게 어떤 게 크고 어떤 게 작다라고 주어졌죠. 그러면은 가장 큰 놈이 A니까 이것도 생각해야 될 거는 가장 큰 숫자로 묶어내겠다라는 생각을 하겠어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중괄호 미리 묶어주고 큰 숫자가 A니까 A의 n제곱으로 묶어주면은 1 더하기 A분의 B의 n제곱 이렇게 될 건데 중요한 거는 내가 모르는 문자라고 하더라도 크기를 비교했기 때문에 A분의 B라는 거는 1보단 작고 0보단 크다라는 정보를 이미 알고 있어. 그래서 요거를 바탕으로 계산해 보면은 모르는 문자이지만 이거는 0으로 수렴한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남는 거 적어보면은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의 n제곱의 n분의 1제곱이니까 a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어디로 수렴한다? a로 수렴한다라고 우리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숫자가 아니라 문자로 주어지고 크기 비교가 돼 있다면은 우리가 어떤 숫자인지 몰라도 계산할 수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여기 등비 수열 R의 n제곱의 극한과 발산 요거에 대해 정리를 해보면은 R이 1보다 클 때, 즉 공비가 1보다 클 때는 이거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라고 말할 수 있고 공비가 1일 때는 당연히 수렴할 건데 얼마로 수렴할 거냐? 1로 수렴할 거고 그 다음에 절대값 R, 즉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 사이에 있을 때는 얘는 0으로 수렴한다고 우리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이것도 발산할 건데 어떤 식으로 발산하냐 마이너스 무한대,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게 아니라 얘는 진동하겠습니다. 네, 요금하고 이해 안 가면은 각자 담임 선생님께 여쭤보거나 아니면 앞에 있는 부분을 돌려서 한번 다시 공부해 보세요. 자, 오늘 해볼 거는 등비 수열의 극한 중에서 R의 n제곱을 포함한 어떤 숫자의 거듭제곱을 포함한 다양한 식들의 극한값이 어떻게 수렴할지 발산할지 그거를 알아보는 공부를 한번 해봅시다. 지난번에 수업에서 들었던 내용하고 달라지는 거는 별로 없어요. 전부 다 R의 거듭제곱인데 그때 지난번 수업에서 내가 중요하다고 했던 거 어떤 거냐면은 첫 번째 거듭제곱하는 요 숫자가 1보다 클 때, 그 다음 두 번째 그 숫자가 1일 때, 그 다음 세 번째 그 숫자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이거는 바꿔 말하면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그리고 네 번째 얘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자, 요렇게 어떻게 될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복습을 해보면은 첫 번째 경우에는 1보다 큰 숫자를 거듭 제곱하니까 예를 들어서 2의 n제곱 이런 거 있지. 자, 요거를 계속 거듭 제곱해보면은 얘는 언젠가 숫자가 계속 커질 거여서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겠다. 이렇게 했었고, 그 다음 두 번째, 자, 곱해지는 숫자가 1이라고 하고 그거를 수열이라고 생각해서 전개시켜 보면은 1, 1, 1 모든 항이 전부 다 1로 나올 거니까 얘도 결국에는 R의 n제곱이 1의 n제곱과 똑같아서 얘는 1로 수렴하겠다라고 했었고 자, 그 다음 세 번째 절대값 R이 1보다 작을 때 즉 내가 거듭 제곱하는 숫자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그럴 때는 두 개를 예시를 들어줬어. 어떤 거냐면은 2분의 1의 n제곱하고 마이너스 2분의 1의 n제곱. 얘네 둘 다 어떻게 수렴한다고 했냐면은 분모는 상수로 고정이 되고 분모만 거듭제곱 되니까 얘는 0으로 수렴할 거다 이렇게 했었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이너스가 붙어 있긴 하지만은 0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봤자 0이 될 거냐? 그러니까 얘도 어디로 수렴한다? 0으로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내가 곱해지는 예시가 어떤 거냐면은 마이너스 2의 거듭제곱인데 요거는 조금 특이하게
특이하게 숫자가 양수, 음수, 양수, 음수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데 그 값이 점점 x축, 즉 y는 0을 기준으로 값이 전부 다 이 축에서부터 멀어지는 패턴으로 보였었어. 이렇게 나왔었어. 이렇게 지그재그로 하는데 얘가 축으로 모아지는 게 아니라 양쪽으로 계속 벌어지기 때문에 얘는 발산한다라고 배웠었는데 그 중에서도 어떤 거냐면은 부호가 왔다 갔다 번갈아 나오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진동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설명했었어요. 자, 요 개념을 가지고 뒤에 있는 여러 가지 변형된 식의 모양들을 한번 어떻게 수렴할지 발산할지 공부해 봅시다. 다음 장으로 가서 문제 풀면서 설명해 줄게요. 자, 41번. 41번부터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간단한 R의 n제곱이 수렴할까 말까 요거를 알아보는 게 아니라 이 문제처럼 1 더하기 R의 n제곱분의 그 다음에 R의 n제곱 이렇게 생긴 수열이 수렴을 할까 말까 이제 요거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거는 R이라는 게 0보다 어떨 때? 클 때. 요렇게 먼저 문제를 읽어보면은 내가 곱해야 되는 숫자가 어떠한 범위를 갖는지 조건이 나온단 말이야. 요런 것들을 먼저 파악을 하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 밑에 뭐라고 나왔냐면은 1번, 2번, 3번이라고 해놓고서 내가 곱하는 R이라는 숫자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1일 때, 1보다 클 때,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거 왜 나누는지는 앞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따로 설명하지 않을게. 각각의 범위에 대해서 R의 n제곱이 어디로 수렴할지 정도는, 요 하나가 어디로 수렴할지 정도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쉽게 계산할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1번부터 해보면은 0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은 2분의 1을 거듭 제곱하는 거하고 똑같으니까 얘는 0에 수렴하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겠죠. 그래서 가의 답은 0이 될 거고 그 다음에 R이 1, 1이면은 얘가 어디로 수렴할 거냐면은 R의 n제곱은 당연히 1의 거듭 제곱이니까 1로 수렴할 거고 그 다음에 R이 1보다 크면은 자, R이 1보다 크면은 R의 n제곱이라는 거는 어디로 어떻게 될 거냐면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겠어요. 자, 여기 있는 답은 이 전체가 어떻게 수렴하는지 적으라는 건데 이거는 밑에 있는 해설을 해보면서 나중에 바꿀게 빨간색으로. 자, 밑에 있는 해설부터 생각을 해봅시다. 해설부터 봅시다. 해설부터 보면은 R이 0부터 1 사이에 있으면은 R의 n제곱이라는 요 하나는 0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이 결과는 1 더하기 0분의 0이 되면서 내 0으로 수렴하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가의 답은 0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 그 다음 두 번째 두 번째를 보면은 R이 1일 때 R의 거듭 제곱에 수렴하는 값은 당연히 1로 수렴할 거니까 이 전체는 1 더하기 1분의 1이어서 2분의 1로 수렴하겠죠. 네, 그래서 요 1이라는 거는 R의 n제곱 말하는 거고 네,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1 더하기 R의 n제곱분의 R의 n제곱은 2분의 1로 수렴하겠어. 이게 나가 되겠어. 자,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자, 3번을 보면은 R이 1보다 크면은 1보다 큰 2라는 숫자를 거듭 제곱하게 되면은 얘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게 되니까 우리가 요 모양을 다시 따로 떼놓고 보면은 R이 1보다 클 때는 분자도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고 근데 거기다가 1을 더해봤자 t가 안 나니까 얘도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겠죠. 즉 우리가 앞에서 배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어서 이거는 나누기 뭐 해줄 거냐? 나누기 분모에서 가장 큰 거, 나누기 분모에서 가장 큰 거 이렇게 나눠주겠어요. 자, 이렇게 나눠준다고 하면은 얘는 나누기 그게 우리 여기서는 r제곱, 여기서 r제곱이니까 나누기 r제곱분의 r제곱이어서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1 나누기 r제곱이니까 r분의 1의 n제곱이 될 거고 더하기 1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r이 1보다 크다고 했으면은 우리가 하나 알고 있는 거는 r분의 1이라는 거는 1보다 작게 되겠지. 그리고 중요한 거는 얘는 지금 양수니까 이게 0보다 커야 돼요. 즉 r분의 1이라는 게 0과 1 사이 있는 숫자에서 0과 1 사이 있는 숫자를 거듭 제곱하는데 그거를 계속 거듭 제곱할 거니까 언젠가는 0으로 수렴하게 되겠지. 그래서 이 전체는 어디로 수렴한다? 1로 수렴한다라고 할 수 있겠어. 그래서 얘는 답이 얼마다? 1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다의 정답은 얼마가 될 거냐면은 이 정답은 1이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렇게 R이 0보다 크다는 조건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1과 0 사이일 때, 1일 때, 1보다 클 때 이렇게 나누어서 한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직접 문제에서 할 수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R의 범위에 따라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답을 자세히 적으면 이렇게 될 거야. 네, 가는 어떻게 되냐면은 R이라는 게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는
1 더하기 r의 n제곱의 r의 n제곱은 0으로 수렴하고요. 그 다음에 r이 1일 때는 얘는 1로 수렴하고, 그 다음에 r이 1보다 클 때는 2분의 1로 수렴하고 실수, 그 다음에 1보다 클 때는 1로 수렴하겠어요. 요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거 헷갈리지 말고 그냥 이 중에 하나만 답으로 적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는 직접 범위를 나누어서, 이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야. 네, 직접 범위를 나누어서 답을 구하는 거, 이렇게 풀면 되겠어요. 자, 다음 42번. 42번도 마찬가지로 r이 0보다 크다는 조건만 있고 내가 구해야 될 수열은 1 더하기 r의 n제곱분의 1 빼기 r의 n제곱. 이게 수렴할까 발산할까를 조사하래요. 그럼 어떻게 조사한다고 했냐면은 요 범위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값의 범위를 나누어서 또는 값을 정해서 구했으면 됐어. 그래서 첫 번째 범위는 어떤 거냐면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요. 그 두 번째 범위는 얘가 1일 때요. 그 다음 세 번째 범위는 얘가 1보다 클 때, 이렇게 나누어서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0과 1 사이에 있을 때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제곱이라는 거는 0으로 수렴한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n이 무한대로 갈 때 1 더하기 r의 n제곱분의 1 빼기 r의 n제곱은 요 하나가 0으로 수렴할 거고 얘도 0으로 수렴할 거여서 1 더하기 0분의 1 빼기 0이어서 1로 수렴하겠죠.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r이 1이라고 하면은 자, 그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제곱은 그냥 1하고 똑같아서 내가 구하려고 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더하기 r 제곱분의 1 빼기 r의 제곱은 1 더하기 1분의 1 빼기 0에서 0으로 수렴하겠어요. 그 다음 마지막 얘가 1보다 클 때 그러면은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제곱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할 거고 내가 구하는 요 모양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나와서 내가 나누기 뭐 해줄 거냐면은 당연히 분모 중에서 가장 큰 숫자의 거듭제곱 가장 큰 숫자의 거듭제곱 이렇게 계산하겠죠. 그래서 다시 생각해 보면은 얘가 n이 무한대로 갈 때 r분의 1의 n제곱 더하기 1분의 그 다음에 r분의 1의 n제곱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될 거여서 요 각각 하나는 r분의 1의 거듭제곱인데 그 숫자가 r이 1보다 크면은 그거의 역수는 1보다 작아질 거고 지금 양수라고 했으니까 이 자체도 0보다 커져야 돼. 그래서 얘도 당연히 0으로 수렴할 거고 얘도 0으로 수렴할 거여서 0 더하기 1분의 0 빼기 1이어서 이 전체는 마이너스 1로 수렴을 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 둘, 세 가지로 범위를 나누어서 답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의 답은 한 가지가 아니라 총 세 가지인 거야. 뭐에 따라 바뀐다? 내가 문제에서 알려준 조건을 이용해서 나눈 범위에 따라서 답이 바뀐다. 답은 이렇게 써야 정답입니다. 43번. 43번의 문제를 잘 읽어보면은 다음 보기 중 극한값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있는 것만 골라라고 했는데 앞에서 풀었던 41번, 42번하고 비교해보면은 41번과 42번은 얘가 0보다 클 때 이런 조건이 있었죠. 근데 이번에는 그런 게 없어. 네, 그런 게 없으니까 우리가 나눠야 되는 요 R의 범위가 음수까지 생각을 해가지고 나누어 줘야 됩니다. 근데 첫 번째는 어떻게 나눌 거냐면은 얘가 1보다 클 때, 그 다음 두 번째는 얘가 1일 때, 그 다음 세 번째는 얘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그 다음 네 번째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을 때, 이거 두 개는 합쳤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합쳤으면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있을 때,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얘가 마이너스 1일 때, 마지막 여섯 번째는 얘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나누어가지고 각각 한번 계산한 결과를 적어볼게. 그럼 요거는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에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n제곱 더하기 2분의 r의 n제곱 더하기 r의 제곱이라고 하면은 더하기 2하고 더하기 r의 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r의 n제곱이라는 아주 큰 숫자에 비해 미미하기 때문에 생각할 필요가 없겠죠. 왜냐면 이거 전체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이렇게 될 거고 나누기 r의 n제곱 나누기 r의 n제곱 할 거니까 그럼 이 답은 1이 될 거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어. 그럼 r이 1일 때라고 하면은 그냥 간단하게 1 더하기 1분의 1 더하기 1이요 해서 3분의 2가 되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네, 그 다음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 있을 때 그럼 r의 n제곱이라는 거는 0으로 수렴할 거니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이 전체의 극한식은 0 더하기 2분의 0 더하기 r 제곱이 되면서 2분의 r 제곱이다. 이렇게 수렴하겠다. 문자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겠죠?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r이 마이너스 1일 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마이너스 1의 n제곱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없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식을 써보면은 마이너스 1의 n제곱 더하기 2분의
그 다음 마이너스 1의 n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될 건데 얘가 어떻게 되고 얘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그럼 이때는 뭐가 되는 거야? 극한값 없는 겁니다. 이거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자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2의 n제곱인데 우리 이거 발산한다고 배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요거는 한번 세세히 계산해 볼게. 자, 얘가 무한대로 갈 때 r의 n제곱 더하기 2분의 r의 n제곱 더하기 r의 제곱인데 어쨌든 지금 잘 보면은 얘도 발산한 형태여서 내가 나누기 뭐 해줄 거냐면은 r의 n제곱, 여기도 나누기 뭐 해줄 거냐면 r의 n제곱 이렇게 해주겠어. 자, 이렇게 해주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더하기 r분의 n제곱의 2, 그 다음에 1 더하기 지수법칙으로 해주면은 r의 n제곱 분의 r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서 음수라고 하면은 잘 생각해야 될 게 분명히 부호가 마이너스가 나올 건데 위에 있는 r 제곱하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분자에 있는 2하고는 얘가 r이 어떤 숫자인지 몰라도 일단은 상수라고 생각이 들어야 돼요. 그럼 상수라고 생각이 들었으면 여기 또 하나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 분모는 음수지고 숫자가 양수, 음수 번갈아 나오겠지만 어쨌든 숫자 전체는 커진다. 그 다음에 요 분모도 어떻게 되냐면 숫자 전체는 커진다 돼가지고 이 하나의 분수 전체는 0으로 수렴하겠죠. 그 다음에 이 하나의 분수 전체는 0으로 수렴하겠죠. 그래서 얘는 얼마가 되겠다? 1이 되겠다. 마지막에 6번은 극한값이 없는 게 아니라 1로 수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주의해가지고 한번 값을 구해볼게요. 네, 다음 중에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중에서 맞는 걸 고르면은, 자, 기억, r이 1보다 크면은 극한값은 1이다. 네, 1이라고 구해놨어요. 그래서 기억 맞는 말. 그 다음 r이 1, 정확히 1일 때는 극한값은 3분의 2다. 네, 3분의 1이라고 구해놨죠. 네, 맞는 말. 그 다음에 디귿, 자,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 있으면 극값은 0이다. r의 n제곱은 0인데 내가 구하려고 하는 요 r의 n제곱 더하기 2분의 r의 n제곱 더하기 r의 제곱은 이게 0으로 수렴하는 게 아니라 2분의 r의 제곱으로 수렴한다고 구해놨으니까 얘는 틀렸고, 그 다음에 리을, 자 r이 마이너스 1이면 극값은 0이다. 네, 그렇지 않죠. 이거 못 구한다고 했죠. 왜냐면은 r이 무한대로 갈 때 그 끝나는 숫자가 뭔지도 모르고 혹시나 끝난다고 하더라도 그 숫자가 홀수일지 홀수일지 짝수일지 알 수가 없으니까 이거는 극한값이 없다. 다른 말로 하면은 진동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리을도 틀린 말. 그 다음에 미음,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은 극한값은 없다. 즉 진동한다라고 적혀 있는데 얘도 틀렸죠. 아까 빨간색으로 계산한 걸 보면은 내가 어디로 수렴한다고 했냐면은 1로 수렴한다고 했었어. 그래서 미음도 틀린 말. 그래서 여기에 정답은 기억과 니은 이렇게 두 개 되겠어요. 혹시라도 마지막에 6번 내용이 극한값이 왜 없는 게 아니라 1로 수렴한다고 했는데 요 내용이 이해가 안 가면은 담임 선생님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아니면은 요 내용을 다시 들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개념 체크 여기에 마무리를 해보면은, 자, 아래 n제곱이 포함된 다양한 식들은 다양한 식의 극한값은 다음에 네 가지로 경우로 나누어서 조사합니다. 어떻게 하냐? 첫 번째, 거듭 제곱하는 r이라는 숫자가 1보다 클 때, 즉 바꿔 말하면은 얘가 1보다 크거나 아니면은 얘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말하는 거야. 네, 그럴 때 얘네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얘네들은 무한대로 발산하겠다 이렇게 되겠죠. 즉 절대값이니까. 네, 하지만은 어차피 우리가 극한식을 구할 때는 아까 문제 풀었던 r의 n제곱 더하기 2분의 r의 n제곱 더하기 r제곱이라고 하면은 이게 음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든 2, 3이든 마지막에는 내가 나누기 r의 n제곱, 나누기 r의 n제곱 해줄 거니까 어차피 계산할 때 주의하게 볼 거는 r의 n제곱분의 r의 제곱이고 그 다음 r의 n제곱분의 2란 말이야. 근데 이런 거 하나하나는 전부 다 0으로 수렴해요. 그게 어디가 되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라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숫자가 됐든 상관없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0으로 수렴하게 돼요. 네, 그래서 계산할 때 이 자체가 무한대로 발산한다는 걸 이용해서 계산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r이 1일 때 r의 거듭제곱은 당연히 1의 거듭제곱이니까 1로 수렴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즉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 있는 숫자가 될 때는 이런 것들을 0으로 수렴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계산하기 되게 편하겠죠. 그리고 r이 마이너스 1일 때는 마이너스 1의 거듭제곱이니까 이거는 모릅니다. 얘는 그래서 진동 발산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답을 구할 수가 없게 돼요. 자, 여기까지가 r의 거듭제곱, 이거의 거듭제곱이 어떻게 될까를 총 4가지 또는 6가지로 나누어서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알아봤어요. 자, 요 내용들은 뒤에 어려운 문제들로 가서
엮어가지고 나올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네, 헷갈리지 않고 잘 공부해 두길 바랄게요. 이번 시간에 할 거는 수열의 극한의 활용인데, 자, 활용은 내가 개념 설명을 안 하고 바로 문제부터 화면을 띄운 이유가 개념 설명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 설명만 듣고 모든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문제를 직접 풀어보면서 이 활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생각하는 방법을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는 수열의 극한이긴 한데 어떤 걸 이용하는 거냐면은 그래프를 이용한 수열의 극한이다. 그래프를 이용한 수열 극한이다. 요걸 어떻게 푸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45번 문제부터 읽어보면은 fx라는 거는 루트 x라는 무리함수일 때 fx는 루트 x라는 무리함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된 수열이 있대. 어떤 수열이냐면은 첫 번째 항은 3분의 1부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규칙은 an 더하기 1이라는 다음 항은 f에다가 이전 항을 대입한 결과를 갖는다. 이런 규칙을 가지고 있을 때 과연 이 수열의 극한값, 즉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요 AN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거를 물어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푸냐면은 그래프를 이용해서 풀어도 괜찮고 그 다음에 요 규칙을 이용해서 AN 더하기 1, 즉 AN이라는 게 어떠한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여러분들이 수열의 규칙을 찾은 다음에 계산으로 문제를 풀어도 상관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 나는 한번 계산으로 문제를 풀어볼게. 그래프에 있는 거는 책에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그래프를 눈으로 따라가면서 읽어보세요. 이것도 설명을 하긴 할 거야. 자, 먼저 계산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봅시다. fx라는 거는 루트 x다라고 우리가 이거 알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수원에서 지수에 대해 배웠기 때문에 요 x, 루트 x라는 거는 x의 2분의 1제곱이다라고 바꿔도 상관없는 거 알겠죠? 바꾸는 이유는 있다고 설명할 거고, 여기에서 나는 요 규칙, 첫 번째 항의 3분의 1이고, 그 다음 항은 이 전 번째 항을 fx에 대입한 값으로 한다. 요 규칙을 가지고 a인이 어떻게 적힐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항은 3분의 1이에요. 이건 바뀌지 않아. 그대로 둘게. 그럼 두 번째 항은 구해야겠지. 두 번째 항은 f에다가 a1을 대입한 거하고 똑같으니까 이건 f에다가 3분의 1을 대입한 거하고 똑같아서 자, 이거는 루트 3분의 1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겠어요. 바꿔 말하면은 3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입니다. 라고 적을 수도 있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지수가 이해가 안 간다면 선생님께 여쭤보세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항을 구했으니까 우리는 뭐도 구할 수 있냐면은 세 번째 항도 구할 수 있어. 요 세 번째 항은 f에다가 a2를 대입한 거하고 똑같으니까 이건 f에다가 3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을 대입한 거하고 똑같아서 이건 x의 2분의 1제곱에 그 x자리에 3의 마이너스 2분의 1이 들어가는 거니까 3의 마이너스 4분의 1제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계산할 거냐? 쭉 나아가서 AN이라는 거 적어보면은 AN은 자 얘도 지수로 씁시다. 이거는 3의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되겠어요. 자, 바뀌는 게 보면은 밑은 바뀌지 않아. 밑은 3으로 고정인데 어디가 바뀌냐면은 지수가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바뀌는 거 볼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자, 그러면은 그 지수를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겠냐? 헷갈리면 네 번째까지 구해보세요. 자, 네 번째로 똑같은 패턴을 계산하면은 3의 마이너스 8분의 1제곱이다.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8분의 1. 이 규칙을 우리가 수열로 적어보면은 이 지수가 새로운 등비수열이 될 거야. 어떤 등비수열이냐? 마이너스 2분의 1의 n 마이너스 1제곱이다. 이렇게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자, 지수가 거듭해서 나온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상한 게 없어야 돼요. 자, 이렇게 될 거니까 요거를 이제 우리가 구하는 극한을 구하는 식에다 대입을 해보면은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라는 거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에 마이너스 2분의 1의 n 마이너스 1제곱이요. 이렇게 되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자, 이거를 계산하라고 하는데 처음 보는 형태여서 계산을 못하겠어요 라는 거는 말이 안 되고 여러분들이 계산할 때 앞에 극한하는 계산을 살펴보면은 상수는 그렇게 상관이 없었어요. 주인공은 누구야? 주인공은 여기에 적혀있는 n이에요. 요게 바뀔 때 직접적으로 바뀌는 게 어떤 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요 밑에 있는 3이 바뀌는 게 아니라 요 밑에 있는 3은 위에 있는 등비수열 형태의 지수가 바뀜에 따라 바뀌죠.
네, 그래서 나는 맨 처음으로 알아봐야 될 게 n이 무한대로 커질 때 요 지수에 있는 등비수열 마이너스 2분의 1의 n-1제곱이 어떻게 바뀔까? 요거를 살펴보면은 이 전체적인 3의 거듭제곱이 어떻게 바뀔지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해볼 거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2분의 1의 n-1제곱 요거에 대해 계산을 해볼 거야. 자, 그런데 요 앞에 있는 마이너스 1을 미리 빼낼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분의 1의 n-1이다 이렇게 쓸 거니까 요 형태는 우리가 앞에서 많이 했었어요. 즉 어떠한 숫자의 거듭제곱인데 그 숫자가 요 r이라는 숫자가 지금 1보다 작고 마이너스 1보다 큰 범위에 있으니까 얘는 0으로 수렴한다는 거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이 전체가 얼마가 되겠다? 0으로 수렴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진짜로 구하려고 하는 3의 거듭제곱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3의 0제곱으로 수렴을 하겠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얘가 얼마가 될 거다? 이 전체는 1로 수렴하겠습니다. 그래서 an이라는 거는 이렇게 지수에 지수가 나오는 복잡한 모양이 되겠지만은 그거의 그 값은 n이 포함되어 있는 지수를 먼저 계산해 보니까 그게 0으로 수렴하게 돼서 이 3의 거듭제곱의 전체적인 모양도 3의 0제곱으로 수렴할 거고 그 값은 1이라고 계산이 되겠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제의 답은 1이 될 거야. 그럼 여기 책에 적혀 있는 그래프를 보고 한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여기 있는 그래프를 보면은 규칙은 똑같아요. 똑같은 문제를 나는 식으로 풀었을 뿐이고 한번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래프로 문제를 풀어보는 거야. 자, 여기도 해설을 보면은 밑에 A1이 3분의 1이고 AN 더하기 1이 루트 AN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적혀 있는 게 내가 적은 풀이하고 똑같죠. 자, A2라는 거는 루트 A1이어서 3분의 1에 2분의 1제곱 이렇게 적을 거고 그 다음에 A3라는 거는 루트 A2여서 3분의 1에 4분의 1제곱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 A4라는 거는 네 번째 항은 세 번째 항의 루트를 씌운 거니까 8분의 1 이렇게 될 거여서 AN이라는 거는 루트 AN-1이랑 똑같으니까 그거를 타고 올라가면은 3의 2분의 1의 n제곱입니다. 이렇게 적을 수 있겠어요. 자, 내가 적은 거는 n-1이고 여기에는 n이라고 적었는데 이유는 뭐냐면은 나는 n 더하기 1일 때 기준으로 값을 적은 거고 여기에는 an일 기준으로 값을 적었으니까 자, 이렇게 될 거고 뭐 1 차이 나는 거는 극한값을 구할 때 큰 차이가 없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에서 극한값을 구하는 거는 당연히 얘를 먼저 본 다음에 이 전체가 어떻게 바뀔까 보는 거 똑같아요. 3분의 1의 0제곱으로 수렴할 거니까 얘도 당연히 1로 수렴할 거야. 자, 그래프를 봅시다. 그럼 그래프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은 여기 y는 x를 줬죠. 자, 이런 것들 우리가 고등 하에서 봤을 때 특히 합성함수, 역함수에서 봤을 때 자, 이런 것들은 하나의 뭐였냐면은 기준이었어. 자, 요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점을 다 찍어볼게. 첫 번째 시작은 A1이었어요. 첫 번째 시작은 A1이었으니까 얘가 그대로 들어가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값이 A2가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A2가 될 건데 분명히 A2는 Y좌표니까 Y축에 점을 찍어야 돼. 그런데 그 다음 항을 보면은 나는 A2라는 거를 X에다 집어넣고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X에다 집어넣고 있으니까 나는 그거를 기준을 따라가지고 그대로 X축에 표시를 해줘야 돼요. A2가 될 거야. A2가 될 건데 그게 그대로 따라 올라가면은 그 다음 결과가 A3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즉 A2를 이용해서 A3를 구한다. 요 두 번째 줄이 그래프를 표시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 세 번째 A3, 네 번째를 구하기 위해서는 A3가 필요해요. 근데 그 A3가 지금 Y축에만 표시되어 있지 X축에는 표시되어 있지 않아. 이거 없다고 생각하면 그래서 기준이 되는 Y는 X를 이용해가지고 요 A3가 X축에 어디에 찍힐지 먼저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얘를 다시 fx에 집어넣어서 A4를 구한다. 요렇게 되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이렇게 될 거니까 요 세 번째 줄이 방금 내가 덧칠한 요 A4를 구하는 과정이 되겠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네, 그럼 얘네들이 어디로 수렴할 거냐면은 점점점 똑같이 계단식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지금 올라가는 계단식이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럼 그 다음에도 이렇게. 그럼 그 다음에도 이렇게. 계속 올라가다 보면은 언젠가는 어디로 수렴하느냐? 그래프 상에서는 1로 수렴하는 걸로 보여. 무슨 말인지가 1로 수렴하는 거. 즉 언제일 때? x하고 루트 x가 똑같을 때. 다만 n이 무한대로 커지는 거니까 당연히 x라는 거는 0보다 크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는데 그래프를 해석하는 게 이해가 안 가면은 여러분들은 또 하나 어떤 거 알고 있어? 식으로 문제를 푸는 방법도 알고 있어요. 자, 둘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여기 그래프를 해석하는 게 이해가 안 가면은 각자의 담임 선생님께 여쭤보기를 바랄게. 자, 다음 46번. 46번은 아까 45번하고 문제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풀어봅시다. 자, 함수는 바뀌지 않았어요. 함수는 f의 x는 루트 x 그대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첫 번째 항이 좀 바뀌었어. 네, 첫 번째 항이 2분의 1입니다. 이렇게 되고, 근데 그리고 그 다음 항부터는 항상 이러한 규칙을 가지고 수열이 전개가 됩니다. 라고 문제를 이해할 수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내가 문제를 푼 것처럼 하나하나 나열해 볼게. 자, A1일 때 2분의 1이었어. 그 다음에 A2를 구하려면은 네, 그 다음부터는 F에다가 A1을 집어넣어야 돼요. 그런데 그게 F에다가 2분의 1을 넣은 거하고 똑같으니까 우리는 지수를 이용하면은 2분의 1에 2분의 1제곱이다라고 적을 수 있겠죠. 그 다음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F에다가 A2를 집어넣을 거니까 이건 F에다가 2분의 1에 2분의 1제곱을 집어넣는 거하고 똑같아서 2분의 1에 4분의 1제곱 거듭제곱이 다 분수 형태로 나오는 모양이 되겠어요. 여기까지 해보면은 an이 어떻게 될지 알겠죠? an이라는 거는 2분의 1에 n-1제곱이다. 이렇게 쓰는 게 되겠어. 왜 하필 n-1이냐면은 1 넣었을 때 2분의 1이 1제곱이었으니까. 자, an이 이렇게 되었어. 그럼 우리가 계산할 건 어떤 거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각각 구하는 거죠. 자, 얘가 무한대로 갈 때 an을 구하라는 거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분의 1에 여기 실수했네. n-1이 아니라 여기 2분의 1의 n-1제곱 이렇게 돼야 되죠. 네, 여기가 그러면은 2분의 1의 n-1제곱 이런 형태를 띄워야 되겠어. 방금 거 이거 n-1을 실수했어요. 자, 여기가 아니라 2분의 1의 n-1제곱이 지수로 올라가 있는 모양. 이 전체가 an이야. 그러면은 얘가 어디로 수렴할지는 당연히 얘부터 먼저 계산한 다음에 그 나머지 전체를 계산하면 되겠지. 그래서 먼저 계산할 거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분의 1의 n-1다 이렇게 돼서 얘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0으로 수렴할 거예요. 그럼 이 전체도 어디로 수렴할 거냐? 이 전체도 2분의 1의 0제곱으로 수렴하겠지. 그 답이 얼마다? 1이다. 라고 쉽게 계산할 수 있고 이거를 그래프로 설명을 해보면은 자, 지금 만나는 점이 어디냐면은 1이고 그때 y값도 당연히 1이야. 이렇게 1이 있을 때 그래프로 설명하는 거는 시작이 어디였어? 지금은 2분의 1이에요. 2분의 1로 시작했을 때 처음에는 A2라는 게 여기에 찍혀. 여기가 A2가 되고 그 다음에 나는 A3를 구하기 위해서 A2를 대입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A2를 X좌표에 찍기 위해서 Y는 X를 이용해가지고 여기에다가 A2라고 적어주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A2라고 적으면은 얘가 그대로 올라가면은 그 결과가 Y값이 A3가 되겠지. 여기가 A3가 될 거고 그 다음에 A3를 또다시 대입해야 되니까 Y는 X를 이용해서 A3를 여기 X축에 표시해 주겠어요. 자, 이러한 패턴으로 똑같은 규칙으로 왔다 갔다 해보면 결국엔 어디 도착하느냐? 결국에는 이 만나는 1에 도착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래프를 볼 때도 어디로 출발한다? 네, 그래프를 볼 때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라는 거는 1로 출발하게 되겠어요. 자, 이런 문제들 되게 많을 건데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풀어보세요. 그래프로 풀어도 상관없고 내가 푼 것처럼 식으로 풀어서 수열의 규칙을 알아낸 다음에 풀어도 괜찮아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유형, 도형을 이용한 수열의 극한. 자, 도형을 이용한 수열의 극한인데 아마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수열의 극한의 문제를 풀 때 가장 힘들 거야.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 뜬금없이 도형이 나오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도형을 다 까먹었어요. 여러분들이 배운 도형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배웠냐면은 중학교 1학년 2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2학기 이렇게 배웠거든.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은 고등3 때, 조금 더 나가면은 고등상 3단원, 여기 좌표평면 요쪽하고 그 다음에 수원에 삼각함수 있지. 네, 수원의 삼각함수 배우면서 무슨 뭐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이런 거 배운 적 있었을 거야. 네, 요게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중학교 통틀어서 배우는 도형의 전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지금 와가지고 도형 설명 안 해줘요. 지금 여기 선택 쪽만 와가지고 도형 설명 안 해주는데 나는 도형을 배운 적이 없는데 도대체 이게 왜 나오는 거야? 라고 물으면은 아무도 답할 사람이 없어요. 왜? 이미 다 배운 거야. 이미 다 배운 거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단의 내용들을 까먹었다면은 여러분들이 여태껏 썼던 책을 다 뒤져서라도 스스로 공부해서 문제 풀도록 하세요. 이해가 안 가면은 물어볼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아가지고 문제 푸는 게 가장 좋은 학습 방법이야. 스스로 찾아보세요.
일단 47번의 문제를 풀어보면은 이제 이해부터 해야겠지. 좌표 표면 위에 두 개의 점 A점이 있어. A점 어떤 거냐면 2,0이고, 자, B의 점 0,1. 이 선분, 여기에 대해서 선분 AB를 1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을 PN이라고 합시다. 자, 요거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게, 말을 읽어보면은 A, B를 1대 N으로 내분한다고 했으니까, 분명히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면은 1대 N으로 내보내는 게 PN이라고 해서 요 길이가 1이라는 비율을 가질 때 요 길이가 N이라는 비율을 가져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이거는 우리가 머릿속에서 그려지는 그림인데 실제 그림을 보면은 그렇게 안 그려지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실제 그림은 얘가 지금 좌우가 바뀌어 있어. 얘가 좌우가 바뀌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으로 다시 그릴 때는 이 그림 작아서 안 보이면 손으로 직접 크게 그릴 거잖아. 이렇게 그릴 때는 여기에 좌표가 A가 되고 여기가 B가 될 때 1대 N이라는 게 이렇게 나와야 돼요. 요 길이가 1의 비율을 가질 때 요 길이가 N의 비율을 가져야 돼. 요거 주의하세요. 그냥 무턱대고 1대 N이다 이렇게 적으면 이거 틀려. 이렇게 아니라 항상 도형의 문제, 특히 내분점, 외분점 풀 때는 말을 읽어보고 내분점이 어디에 있을 때 외분점이 어디에 있을지 스스로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어보세요. 자, 그럴 때 여기 문제에서는 이제 1대 N으로 내분하는 점 요점의 좌표를 PN이라고 하면은 A에서부터 PN까지의 실제 길이 1대 N이라는 건 비율이고 거기에 따른 실제 길이가 있을 거 아니야? 실제 길이 여기를 LN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1.5에서부터 PN까지의 길이를 KN이다라고 할 거야. 자, 이렇게 됐을 때 구하라는 거는 각각의 길이를 이용해서 요 극한값을 구해보세요 라는 게 문제예요. 자, 도형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거는 도형의 성질을 까먹은 것도 있겠지만은 계산이 너무 어려워. 특히 여기 구하라는 거 보세요. 벌써부터 계산이 어렵죠. 왜냐면 나는 ln이라는 것도 n에 관한 식으로 어쩌고 써야 되고 그 다음에 kn이라는 것도 n에 관한 식으로 어쩌고 써야 되기 때문에 요거 두 개를 표현하는데 요거 두 개를 n에 관한 식으로 표현하는데 많은 애를 먹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거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연습을 해볼게. 여기 좀만 지웁시다. 자, 이렇게 지으면은 내가 여기서 여러분들께 강조하고 싶은 말하고 싶은 개념은 어떤 거냐면은 고등상 3단원에서 배우는 내분점과 외분점 요거에 대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내분점, 외분점 배운 적 있어요. 근데 어차피 내분점이든 외분점이든 둘이 똑같이 문제를 풀거든. 여러분들 아마 공식 외웠겠죠? 어떤 공식 외웠을 거냐면은 여기가 2,0이고 여기가 0,1이니까 여기 내분점 여기 pn 내분점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1 더하기 n분의 2n 더하기 1이다 이렇게 외웠겠죠. 네, 그리고 1 더하기 n분의 y좌표 0 더하기 1이다 이렇게 외웠을 거야. 네, 외워도 돼요. 외워도 되는데 그거는 문제를 빨리 풀기 위해서 외우는 거지 여러분들이 이거 외웠다고 해서 나는 왜 이렇게 되는지 몰라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야. 자, 외분점과 내분점을 구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요렇게 요렇게 내가 지금 빨간색 선을 두 개를 그었는데 몇 도로 그을 거냐면은 90도로 그을 거고 90도로 그을 거야. 자, 그러면은 지금 직각삼각형이 많이 보이죠? 직각삼각형이 총 3개 정도 보일 거야. 자, 거기 있는 직각삼각형 모두 닮았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빗변이 지금 하나의 점에 의해서 n 대 1로 쪼개진다고 하면은 요 밑에 변이 있지. 네, 요 밑에 변도 어떻게 쪼개져야 돼? 여기를 기준으로 n 대 1로 쪼개져야 돼. 그 다음에 요 높이 있지. 요 높이도 빨간색 평행한 점에 의해서 여기가 n일 때 여기가 1 요런 비율로 둘 다 쪼개져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네. 이건 닮음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자, 닮음으로 설명할 수 있고 두 개 다 1대 n으로 쪼개져야 되니까 쪼개진다고 하면 나는 좌표를 찾기가 되게 쉽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여기에 좌표를 지금부터 x라고 하면은 x부터 원점까지의 길이 x 대 그 다음에 2부터 x까지의 길이 2 빼기 x라는 게 n 대 1이다. 이런 모양의 비율이 성립을 해야 돼. 비례식이 성립을 해야 돼. 그래서 여기에서 x를 구하면은 즉 내항의 곱, 외항의 곱을 이용해서 x를 구하겠다는 소리야. 그럼 n 곱하기 2 빼기 x라는 거는 x니까 2n-nx는 x고 얘가 더해지면서 2n이라는 게 x 곱하기 n 더하기 1이 될 거고 마지막에 x는 n 더하기 1분의 2n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여러분들이 구했던 거하고 똑같이 해요. 네, 나는 공식을 지금 까먹어 실수했잖아. 이렇게 공식 까먹으면 실수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요거가
내분점의 x좌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y좌표 여기에 좌표를 y라고 해보면은 1에서부터 y까지의 길이 1 빼기 y 대 그 다음에 y에서부터 원점까지의 길이 y가 아까 n 대 1이라고 했어. n 대 1이라는 비율을 가져야겠지. 그래서 내항의 곱 외항의 곱 이용하면은 ny라는 게 1 빼기 y가 될 거고 이거를 y를 더해주면은 n 더하기 1 곱하기 y는 1이어서 y는 n 더하기 1분의 1입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어. 굳이 공식을 외우지 않더라도 한 줄에 간단한 비례식을 적을 수 있으면은 그리고 내가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은 빗변의 길이가 n 대 1로 쪼개지면은 당연히 밑변의 길이도 n 대 1로 쪼개져야 되고 높이도 n 대 1로 쪼개져야 돼. 이렇게 닮음의 상식을 이용하면은 굳이 힘들게 공식을 이해하지 않고 외우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다 문제를 풀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그 다음에 해볼 거는 ln하고 kn을 구해야 돼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pn을 구한 거야. 자, pn은 n 더하기 1분의 2n, n 더하기 1분의 1이다 이렇게 나왔어. 그럼 여기에서부터 a까지의 거리니까 a는 2,0, 즉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ln이라는 거는 a에서부터 pn까지의 거리인데 이거는 루트 이것 빼기 이거 2 빼기 n 더하기 1의 2n의 제곱 그 다음 더하기 여기 빼기 여기 0 빼기 n 더하기 1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 지금 분모를 보면은 전체가 n 더하기 1의 제곱분의 분자 이쪽은 1이 되겠죠. 더하기 1이고 그 다음에 이쪽의 분자는 2 빼기 2n의 제곱이니까 4 빼기 n-1의 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어. 무슨 말인지 봐요. 요게 ln이 될 거고 그 다음 kn 그 다음 kn은 어디부터의 거리냐면은 원점에서부터 pn까지의 거리니까 이것도 원점 0,04의 거리에서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분모가 n 더하기 1의 제곱이고 분자는 4n 제곱 더하기 1이다 이렇게 되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계산하려고 하는데 공간이 부족해서 좀 지웠어요. 그럼 이제 ln과 kn을 내가 원하는 대로 n에 관한 식으로 표시했기 때문에 요거를 이용해가지고 극한값을 구할 수 있겠지. 자, 내가 구하려고 하는 극한값을 한번 자세히 적어봅시다. 실수 없이. 자, 요거는 kn이 분모에 있으니까 루트 n 더하기 1의 제곱에 4n 제곱 더하기 1이다 될 거고 그 다음에 분자를 보면은 2n 곱하기 ln 루트 n 더하기 1의 제곱에 자, 분자 계산할 수 있으면 계산해 볼게요. 네, 분자 계산해 보면은 4 곱하기 n제곱 빼기 8n 더하기 4, 그 다음 더하기 1이어서 4n제곱 마이너스 8n 더하기 5 이렇게 되겠어. 여기까지 설명했는데 내가 지금 잠깐 멈추고 보니까 계산에 실수가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ln 구할 실수 있었어. 자, ln 이렇게 구하는 거 아니라 ln 요거 아니라 계산 실수해서 요거 지우고 다시 설명할게. 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요 앞부분 계산할 때 보면은 통분해야 되죠. 그럼 n 더하기 1분의 2 곱하기 n 더하기 1, 그다음 마이너스 2n이니까 이건 n 더하기 1분의 1 이렇게 되겠어. 네, 여기서 한번 실수했습니다. 2 이렇게 되겠어. 네, 실수해가지고 요거 다시 수정하면은 ln은 좀 바뀌겠죠. ln은 루트 n 더하기 1의 제곱분의 2 더하기 1이어서 3이다 이렇게 되겠어요. 무슨 말인지가 그럼 여기가 4인제곱 어쩌고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3 이렇게 되겠어. 그럼 계산하는 걸 보면은 여기까지 문제를 풀었는데 실수도 조금 있었지만은 여기까지 문제를 풀었는데 보니까 굉장히 오래 걸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히 도형에 관해서 수열의 극한을 활용하라고 하면은 조금 힘들어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내가 구하려고 하는 걸 다 적어보면은 이거 더하기 1이고 그 다음에 2n 곱하기 루트가 나오는데 지금 분자 분모 둘 다 루트가 있으니까 요 2n까지 안에 있는 루트로 집어넣어 줄게. 그럼 집어넣으면은 n 더하기 1의 제곱에 3 곱하기 2n의 제곱 즉 12n 제곱 이렇게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12n 제곱이니까 요거는 계산을 해보면은 솔직히 분모는 똑같아서 서로 약분이 돼요. 서로 없어질 거고 남는 것만 적어보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 4n 제곱 더하기 1분의 12n 제곱이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럼 이제 이 다음 계산하는 건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 네, 그래서 요거 안에를 잘 보면은 n이 무한대로 갈 때 더하기 1 하는 거 의미 없어요.
그럼 4n 제곱분의 12n 제곱이니까 이거는 약분 해주면은 3이 나오면서 얘는 루트 3으로 수렴하겠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겠지. 근데 답은 얼마냐면 루트 3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네, 답은 루트 3인데 야, 이 답을 구하기까지의 과정이 되게 길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풀이를 쓸 때도 지금 내가 문제 푼 것처럼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합시다. 다음 48번 문제. 자, 복잡한 그림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이 구하라는 값을 계산을 해가지고 각각의 길이를 n에 관한 식으로 표시를 해서 우리가 그 값을 구해봐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 요거를 문제를 풀 때는 도형이 있으면은 도형 그대로의 성질로 푸는 게 좋은데 그렇게 안 되면은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좌표 평면에 도형을 올려가지고 점과 좌표를 이용해서 길이를 구해도 상관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요거를 그냥 풀어볼게. 그럼 첫 번째로 도형 본연의 성질로 구할 수 있는 거를 그대로 구해볼게. 그럼 요 길이는 지금 4라고 하고 그 다음에 가로의 길이가 1짜리 직사각형을 1부터 시작해서 n까지 즉 n개를 이어 붙였어. 그거의 좌표가 여기를 bn이라고 하고 여기를 cn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a 이렇게 하기로 했대. 그럼 여기에서 첫 번째로 구해볼 거는 뭘 구할 거냐면은 a에서 cn까지의 길이 여기까지 한번 구해볼게요. 그럼 무슨 소리냐? 요 한 칸의 길이가 1인데 그거를 나는 지금 n개를 이어 붙였단 말이야. n개를 이어 붙였으니까 이 전체의 길이는 1 곱하기 n이어서 n이라고 적을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요 길이도 직사각형으로 n이니까 a부터 cn까지의 길이의 제곱은 당연히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 n제곱 더하기 16이라고 적을 수 있겠어요. 네, 그렇게 되니까 a에서 cn까지의 길이는 루트 n제곱 더하기 16입니다.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바로 5.5부터 cn까지의 길이는 그냥 n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러면 얘는 어떻게 적을 수 있느냐?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분모는 모르겠지만은 분자는 루트 n제곱 더하기 16 마이너스 n 이렇게 적힌다는 걸 알겠어요. 자, 이제 나머지 하나는 뭐냐면은 b1에서 dn까지의 길이를 구하는 건데 그게 어디부터 어디까지냐면은 요렇게 요 쬐끄마한 길이를 구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은 어떤 걸 해볼 거냐면은 1번부터 해볼까? 첫 번째, 여기가 뭐냐면은 여기가 D1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여기가 D1인데 그럼 요거에서 지금 B1에서 D1까지의 길이를 구하라는 거는 그냥 길이가 4가 되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길이가 4가 될 건데 그거는 어떤 기준으로 D를 정하는 거냐? A에서 D1까지 이었을 때 그럴 때 요 선분하고 그 다음에 세로선이 만나는 점 그거를 우리는 D라고 적을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리고 D2라는 거 어떻게 적을 거냐? 직사각형을 하나 더 붙였을 때 직사각형 하나 더 붙이면은 여기가 이제 C2가 되겠지? 여기는 정확히 말하면 C1이야. 근데 그게 D1하고 똑같을 뿐이고 C2가 되고 A에서 C2까지 그었을 때 요 가운데 선분이 만나는 요 점을 우리는 D2라고 할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C3를 그어보면은 이렇게 하나가 더 그어지겠지? 그리고 A에서 C3까지 그었을 때 두 번째 선하고 만나는 여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야? 여기를 D3라고 부를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요 A에서부터 긋는 선이 점점 뻗어나가서 언젠가는 CN하고 만날 거잖아? 네, 그러면은 CN하고 만날 때 우리는 요 길이를 구해라 라는 게 분모가 되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요거는 좌표 평면에 올려서 구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할 거냐? 도형의 성질, 특히 닮음을 이용해서 구할 거예요. 어떻게 구할 거냐? 여기가 A고 여기가 O고 요 길이가 사라는 건 변하지 않아. 그 다음에 CN이 되고 가로의 길이는 지금 얼마다? N이다라고 미리 구해놨어. 자, 그리고 내가 그 가장 중요한 두 번째 상, 요 길이가 얼마? 1이다. 이렇게 되겠죠? 네, 그리고 DN이라는 거는 내가 A와 CN을 이었을 때 만나는 점이니까 여기가 정확히 DN이 되겠지. 여기가 B1이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여기에서 지금 B부터 DN까지 나는 요 길이를 X라고 구하고 싶으면은 어떻게 구할 거냐면 잘 보세요. AOCN이라는 직각삼각형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C1이잖아. 네, DN, C1, CN이라는 직각삼각형하고 닮았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 닮았어.
닮았으니까 당연히 닮음을 이용하면은 요 길이를 구할 수 있을 거야. y를 구할 수 있겠죠? 그럼 y라는 거는 4라는 전체 길이에서 y를 빼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이렇게 두 개를 구할 거니까 난 당연히 닮음을 이용해서 구할 거고, 닮음비를 적어보면은 요 길이가 필요하겠지. 요 길이는 전체 길이 n에서 1을 빼면 돼. n 빼기 1이에요. 내가 적을 닮은 비례식은 n-1일 때 높이 y는 밑변대 높이는 당연히 밑변대 높이니까 y 대 4라고 적으면 되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서 y를 구해보면은 y라는 거는 n 곱하기 y는 4 곱하기 n-1이니까 n분의 4 곱하기 n-1 이렇게 적을 수 있겠어. 됐죠? 그럼 이제 내가 구할 거는 y가 아니라 x예요. x라는 거는 전체 길이 4에서 y n분의 4 n-1 요거를 빼래. 그럼 이제 계산할게. n분의 자 4n 마이너스 4 곱하기 n-1이니까 4n이 빼지면서 분자는 4만 남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얘가 뭐냐면은 b1에서 dn까지의 길이 이게 n분의 4란 소리야. 그럼 내가 구할 거 다 구했어요. 자, 얘는 n분의 4가 될 거야. 이렇게 될 거고 이제 계산만 하면 돼.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네, 계산만 하면 되니까 이제 이거는 우리가 다 아는 모양이 될 건데 중요한 거는 요거 알고 있고 요거 알고 있다고 따로따로 구하지 마세요. 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얘가 0으로 수렴할 건데 그럼 분모가 0이 돼버리잖아. 이건 틀린 계산이고 일단은 먼저 알고 있는 요거부터 무리식부터 계산하면은 n제곱 더하기 16 그리고 더하기 n을 곱할 거고 분모는 보면은 루트 n제곱 더하기 16 더하기 n이 될 거야. 그럼 분자 계산하면은 각각을 제곱해서 뺄 거니까 네, 각각을 제곱해서 뺄 거니까 어떻게 될 거냐? n제곱 더하기 16 마이너스 n제곱 되면서 그냥 16만 남겠죠. 다시 적으면은 요 위에는 전체가 얼마다? 지워지고 16이 될 거고 지금 분모가 n분의 4, 즉 번분수 모양이니까 요 n이 위에 있는 분자로 올라가면은 16n 이렇게 될 거야. 이해가요? 그리고 4가 나눠지니까 여기는 4n이 되겠죠. 그래서 내가 위에다 적을 거는 어떻게 적을 거냐? 내가 구하려고 하는 요 전체 시간 얼마하고 똑같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 n제곱 더하기 16 더하기 n분의 4n 요거 구하는 거하고 똑같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이렇게 될 거니까 그럼 당연히 분모 분자 얘가 무한대로 가는 형태고 얘도 무한대로 가는 형태에서 분모하고 분자는 분모 중에서 가장 큰 차수 n의 1제곱 나누기 n의 1제곱 이렇게 해줘서 이거는 루트 1 더하기 n 제곱분의 16 더하기 1분의 4가 되겠죠. 그럼 계산해 보면은 요만큼이 0으로 갈 거니까 얘는 2분의 4여서 이 전체는 어디로 수렴하겠다? 2분의 4인 2로 수렴하겠어요. 네, 요게 정답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요거를 푸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도형의 성질을 몰라가지고 특히 이 닮음을 몰라가지고 문제를 못 풀었어요. 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거 다 배운 거니까.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닮음 다 배웠고 그 다음에 길이를 표현하는 거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다 배웠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 풀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 푸는데 너무 어려워하지 말고 근데 이거 내가 풀어주는 거 무조건 듣고 풀지 말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하면 길이나 또는 넓이나 부피를 구할 수 있을까? 나중 가면은 부피 물어보는 문제 나올 수도 있고 넓이 물어보는 문제 나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맨 처음부터 해야 될 거는 당연히 넓이를 구하려면 필요한 게 길이니까 길이를 구하는 연습부터 먼저 해보세요. 여기까지 활용 문제 풀어봤고 그 뒤에 나오는 급수 설명할게요.